어른의 어휘력, 문해력 공부, 대통령의 글쓰기. 자, 이 세 권의 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지적으로 살고 싶다면, 또 계속 성장하고 싶다면 그 방법 이 책들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행복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 보시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분 누구신지 아시죠? 네, 스타 강사죠. 김미경님하고 김창옥님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말을 잘한다.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할까? 정말 말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논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분들은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또 위로를, 열정을 전합니다. 그렇게 이분들은요, 유명해졌고 성장했고 또 성공했습니다. 제가 90년대 직장생활 할 때 제 동기가 있는데요, 당시 신입사원 연수기간이 무려 1년으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자, 그 동기는요,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좋은 문장이 있으면 별도의 노트에 필사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독서에 흥미가 정말 1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젊어 좀 누리고 살지 왜 맨날 저렇게 책만 읽고 살까? 라고 생각했었죠. 자, 그런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책을 읽고 필사를 하는 그런 능력은 머지않아서 큰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조별로 나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동기가 우리 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조원 중에 한 명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한다는 건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다들 우리 조원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그 동기가 나서서 내가 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조별 발표 날이 왔습니다. 저는요, 그 친구의 발표를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발표는 매우 감동적이었고 또 매우 쉬워서 발표 내용에 쏙 빠져들어서 들었습니다. 결과는요, 당연히 1등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언어의 마술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요, 신입사원 연수를 마치고 부서 배치를 받고 나서도요, 사내에서 중요한 보고나 발표는 이 친구가 했어요. 잘하니까요. 그래서 이 동기는요, 우리 동기가 그때 80명이 넘었는데 가장 빨리 과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제 중간에 퇴사를 했고 나중에 알았지만 부장 승진도 가장 빨리 됐다고 해요. 자, 그 친구의 어휘력, 이 말하는 능력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 빨리 성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스타 강사, 그리고 제 입사 동기, 성공한 그 힘 무엇일까요? 바로 어휘력입니다. 그럼 어휘력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책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책입니다. 어른의 어휘력.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세상은 언어의 한계만큼이다. 그렇죠?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어는 나다. 나의 세상은 언어의 한계만큼 작거나 크다. 우리는 그 낱말들로 대상과 사물을 가리켜 묘사하거나 설명하고 생각과 느낌 등을 표현해 상호작용하며 성장한다. 어휘력은 낱말에 대한 지식의 총합을 일컫는다. 달리 말해 세상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것들을 불러내 나와 대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구조화하며 의식세계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재량이다. 어휘력은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 그리고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휘력이 풍부할수록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어휘력은요,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어휘력을 갖게 되면요,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력이 풍부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지식과 정보가 존재하죠. 자, 이런 지식과 정보는요, 대부분 책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요, 이 매체에는 다양한 어휘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풍부할수록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지식과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휘력을 기르는 것은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이런 과정에서 나에게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럼 당연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책은요, 문해력 공부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 굉장히 내용이 좋은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내가 구사하는 언어가 내 인생 수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와 싸우고 있다. 타인과의 싸움에서 각종 무기가 될 자격증, 세상과의 전투에서 장점이 될 수많은 역량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언어 수준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분노를 글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고 세상의 흐름을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스치는 세상의 뒷덜미를 잡아채 원하는 곳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 말과 글, 즉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가 곧 우리의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글이 그 사람의 역량 중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여기저기서 주장하는 이유 뭘까요? 네, 지금까지 배워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깨친 삶의 지혜를 우리는 말과 글이라는 통로로만 세상과 타인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 능력의 부재로 가진 것의 절반만 전한다는 것은 공들여 준비한 자기 삶을 스스로 절반이나 잘라서 버리는 것과 같다. 능력을 과장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를 안타깝게 만든다. 내가 새로운 단어를 익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단어가 표현하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른 사람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어휘력이 풍부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어휘력의 한계가 내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은 어휘력이 풍부할수록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내가 이 힘을 가지게 된다면, 어휘력이라는 힘을 갖게 된다면 살면서 더 많은 다양한 기회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책은요, 대통령의 글쓰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연설 비서관으로 재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수많은 연설문을 작성한 글쓰기의 대가죠. 자, 이분이 쓴 칼럼이 있거든요. 칼럼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어휘력의 한계가 내가 아는 세상의 한계. 어휘력은 말하기와 글쓰기의 바탕이 되는 사고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휘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담을 그릇이 없는데 무슨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식인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어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가 곧 내가 아는 세상의 한계라고 했고, 조지 오웰 역시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표현할 단어를 못 찾으면 나중에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휘로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가 아는 것이지요. 표현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이고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죽을 때까지 지적이고 행복하고 싶다면 어휘력을 늘려라 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어휘력을 늘리면 내가 계속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생각, 지식, 지혜, 경험,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네, 글과 말뿐입니다. 그래서요, 어휘력이 풍부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또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나 인간관계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자신의 자신감을 높이고 타인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행복을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행복은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관계는 뭐죠? 소통이죠. 소통을 잘하려면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어휘량이 많은 사람이요, 결국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래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휘력이 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행복하게 할까? 두 번째 이유는요, 타인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휘력이 풍부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그럼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데 역시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직업과 경제적 안정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휘력이 높은 사람은요, 세상의 지식을 더 빨리, 더 많이 잘 습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모든 게 너무너무 빨리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배움을 이어가는 게 생존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어휘력이 풍부하면요,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배우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자, 이것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휘력을 가지면 왜 계속 성장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어휘력이 행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죠. 개인의 성격이나 또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요, 어휘력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자, 어휘력, 이제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지적으로 살고 성장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어휘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어휘력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일까요? 독서를 통해서 어휘력을 꾸준히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독서혁명 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1기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마치고 많은 분들이 독서를 습관으로 만들어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참가자 혜택입니다. 모든 참가자한테 드리는 게 있고 미션 완수자한테 드리는 혜택이 있고요. 또 완수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여기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집 요강입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0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운영 기간은요. 10월 11일부터 12월 26일까지 77일 동안 진행합니다. 자, 참가 방법은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같은 중년이라고 하시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꼭 참여해서 삶을 행복하게 또 죽는 그날까지 지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단위 캠퍼스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마인드맵이라고 있죠. 오늘 거 포함해서 이전에 올렸던 많은 마인드맵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내 마음에 닿는 문장이 있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